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상한가 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삼성전자 딱 하나만 보세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10만 주자 문제 없습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 주식시장에 대한 분석, 최근 삼성전자 뉴스 브리핑, 그리고 삼성전자 투자 전략까지 말씀드리게 되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언제부터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주가가 정말 대세 상승할 수 있을지 그 타이밍을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두 가지를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시장입니다. 시장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의 실적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돼야 삼성전자의 주가가 정말 10만 전자를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내년 3월, 빠르면 3월, 좀 늦어도 한 6월 정도에 시장에 저가가 찍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 이때 시기가 정말 금리 인하에 대한 타이밍도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이 시점부터 어떠한 변화가 나오면서 시장에 저점을 찍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뒤부터 반등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심플하게 전 영상을 시청하시면 전 삼성전자 영상 시청하시면 이야기 좋으실 겁니다. 이야기를 좀 너무 길게 하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혼란을 겪으실 거니까 이 얘기는 간단하게 전 영상을 시청하시고 제가 오늘은 어떤 거에 좀 집중해 볼 생각이냐면 삼성전자의 실적을 좀 집중해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 생각입니다. 도대체 삼성전자의 실적은 언제부터 개선될지 이 반도체 업종의 변화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의 실적은 도대체 언제부터 좋아질 수 있을 것인가 엄청난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실제 전망 같은 경우에도 좋지 않습니다. 4분기 바닥 찍은 삼성, LG전자의 실적, 지금 내년 반등 기대 가능할까라는 내용인데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적자 사업부도 없어졌고 전장 부품이죠. 보통 이게 차량용 반도체들이 굉장히 많이 부품들이 많이 팔리게 되면서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실적이 좋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솔솔 나와주고 있죠. 27일 종목 분석 리포트를 통해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에 한 대략 7조에서 6조 정도로 하향했다고 합니다. 하이투자증권은 4분기 원달러 환율, 디램, 낸드 출하 증가율, 지금 스마트폰 출하량, 아몰레드 출하량이 모두 당초 예상치를 하회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실적이 예고가 됐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라는 내용을 보면 상반기에는 별로 안 좋겠다는 거죠. 상반기가 1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하반기가 7월부터 12월까지죠. 하반기부터 좋아질 전망이니까 바로 내년도 초에는 굉장히 안 좋은 실적을 계속해서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판단에 당장 좋아질 게 없어 보이는 삼성전자 주식 과연 찍어야 될까? 과연 사도 괜찮을까? 가져가도 괜찮을까?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큰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런 삼성전자 실적 전망도 이번 6월이 지나야지 그나마 괜찮을까 말까 한 삼성전자의 실적 빠르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CES라고 해서 세계 최대 가정박람회에서 삼성이 내건 키워드입니다. 초연결로 구현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 소개라는 내용인데요. 삼성전자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에서 맞춤형 경험으로 여는 초연결 시대를 제안한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에서 참여해서 가장 큰 지금 지역에서 지속 가능 홈큐 시큐리티, 패밀리 케어 헬스, 윌니스, 엔터테인먼트, 스마트워크 등의 경험 위주를 구성했다. 전시장 입구에 세워진 다양한 스크린 그리고 TV 등등등등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기술을 뽐낸 건데요. 결국 다양한 전자기기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을 선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섹터는 바로 어떤 섹터냐면 이를 듣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삼성 리서치가 주목한 올해의 7대 기술 테마를 보시면요. 첫 번째가 6G입니다. 왜 6G겠어요?
각 전자제품을 빠르게 초연결해 줘야 되니까요. 그죠? 이것들을 조금 더 똑똑하게 연결해 줘야겠죠? 인공지능입니다. 그리고 이 새롭게 우리 집안에 들어설 가전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로봇입니다. 로봇 등이 아마 도입될 가능성이 높죠. 2024년도 내년 4월 달에 안내형 로봇까지도 가정용 로봇까지도 도입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죠. 가장 우리 집안에 최근에 많은 사용량이 증가한 것은 스마트 청소 로봇 등이죠. 청소 로봇이 방 안을 자동으로 스캔해서 원래 초기에는 여기저기 박아가면서 청소를 했었는데 요즘 뭐 박지도 않고 우리가 출근하기 전에 혹은 집 밖에 나가기 전에 자동으로 청소만 돌려놔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지금 현재 인공지능 그리고 발전한 로봇 기술을 통해서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카메라 차별화 기술, 카메라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뭐 나중에는 결국에는 뭐 센서를 넣기도 했는데 카메라를 통해서 카메라를 통해서 입수한 영상을 인공지능이 분석해가지고 자율주행에 이용하잖아요. 그죠? 예, 요 기술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 기술 차별화도 중요하게 떠오를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 혁신이라고 해서 역시나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전력을 많이 들이지 않고 지금 현재 로봇이라든가 전자기기가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혁신도 많이 일어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람의 몸이 실시간으로 어떻게 문제가 되고 있는지 문제가 없는지 체크해 줄 수 있을 만한 헬스케어까지 우리가 앞으로 지금 현재 미래 산업으로 지금 현재 혁신의 키워드로 떠오르는 몇 가지다 대략 7가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맨 밑에 있는 차세대 방송 표준을 제외하면 한 6가지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죠. 이 6가지 기술들이 결국엔 더해져서 뭘 만드는 겁니까? 이 스마트 싱즈. 지금 현재 초연결 시대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만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보통 요거를 누가 가장 잘하냐라고 하면은 애플이 잘합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노트북, 그나 스마트워치에 이어서 그 이외에도 다양한 그 패드 아니면은 뭐 그 이외에도 애플이 지금 지원하고 있는 뭐 컴퓨터 뭐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연결해 놨잖아요. 이것도 삼성이 한번 생태계를 만들어 놓으면 그 생태계에서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생태계를 삼성전자도 만들고 싶어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그래서 삼성이 다양한 섹터에도 관심을 갖지만 요런 섹터에도 직접적인 투자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589억 투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은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중에서 로봇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우리나라 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자립을 시도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입니다. 정말 대단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이스트에서 좀 뛰어나온 지금 이제 빠져나온 탄생한 좀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뭐 똑똑하신 분들이 워낙에 대단하신 분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나오는 기술을 통해서 그 기술들을 통해서 앞으로 생산하게 될 로봇 기술에 삼성전자가 혜택을 보고자 이런 투자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인수합병하고 싶었으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마 대표님께서 인수합병을 아마 거부했을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래서 사실상 기술 협약을 맺고자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2대 주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589억을 그냥 준 게 아니라 이걸 주고 유상증자 3자 배정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주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되거든요.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되면서 다양한 기술 공유를 통해서 삼성의 로봇을 시장을 키워갈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 로봇 사업 본격화 내년 4월에 초상용화 추격이란 내용인데요. 이게 2021년도 기사인데 2023년도에는 어떤 걸 내놓기로 했냐면 2023년도를 간단하게 보시면 2023년도에는 서빙 로봇, 2024년도에는 안내 로봇 상용화가 예정되어 있다. 1년에 한 개씩 상용화 로봇을 출시한다라고 여러분께 써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빠르면 이번 연도 4월에 추가적인 서빙 로봇이 공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역시나 이것 또한 시장을 차지하게 되면서 스마트 싱스를 통해서 연결하고자 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XR 기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로봇에 비해서는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지금 이제 XR 기기도 굉장히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8년이면 스마트폰만큼 큰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선점 경쟁이라는 내용입니다. XR 증강현실이 아우르는 용어인데요. 기기 시장이 내년도 기점으로 성장 가도를 달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디스플레이 업계 기술 경쟁에도 불이 붙고 있다. XR 시장 개화로 현재는 주로 사용되는 액정 LCD와 OLED를 넘어 마이크로 OLED 활용이 본격화될 것으로 관측이 된다라는 내용이죠. 앞으로 시장이 커져 나가게 되면서 굉장히 8년 내에 스마트폰만큼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에는 요렇게 불편하게 다 쓰는데요. 나중에는 뭐 안경처럼 쓸 수 있는 기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겠죠. 실제 해당 제품을 이번 2023년도 초 이번 1분기에 애플이 내놓는다라고 이야기가 솔솔 나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일상생활용은 아니고요. 게임이라든가 엔터를 즐길 때 사용하는 지금 현재 관련된 지금 현재 XR 기기를 내놓을 전망이고요. 실제 삼성 같은 경우에도 이를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삼성전자 24시간 착용, AR 헤드셋 눈독, 미국 스타트업이 실제 투자를 하기도 했고, 지금 이제 먼저 삼성전자 내년에 개발자용 XR 출시, 내부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XR 기기를 먼저 출시한다라는 내용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애플보다는 밀려나는 건 맞는데 분명한 건 애플과 같은 시장을 공유하기 위해서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 또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역시나 초연결 기기로서 연결되면 너무나도 매력이 있겠죠. 삼성의 TV와 연결이 되면은 게임을 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뭐 보통 콘솔 게임을 주로 하는 미국 시장에서도 먹힐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컴퓨터랑 연결해서도 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에게는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삼성전자가 반도체 설계를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좋을 것 같냐면 삼성전자 대단한 기업이고요. 멋진 기업이고 대한민국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누가 뭐래도 1위 기업입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 그리고 반도체 설계 이 두 부분에서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갈릴 것 같은데 반도체 생산은 TSMC한테 밀려요. 얘네는 거의 설계를 안 하고 생산만 하거든요. TSMC 대만 기업한테 밀리고요. 반도체 설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뭐 지금 가장 큰 경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플한테 밀립니다. 그죠? 이리저리 치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글로벌 1위 기업하고 비교를 하니까 사실 지금 이제 밀릴 수밖에 없는 게 뭐 당연하다라고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삼성은 이도 저도 아닌 이쪽에서도 2, 3등, 저쪽에서도 2, 3등 정도를 하고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반도체 설계에서는 굉장히 크게 줄어들죠. 뭐 이거 삼성의 반도체 설계 순위의 뭐 기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들기도 힘들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반도체 설계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크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생산은 그래도 2위 정도를 합니다. 설계 부분에서 굉장히 크게 밀리는데 이 부분에서 가장 크게 되는 문제가 뭐냐면 앞서 보셨듯이 스마트 싱즈를 통해서 여러 기술들을 통해서 연결한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로봇도 그렇고 이런 메타버스 XR 기기도 그렇고 그 이외에 뭐 다양한 카메라도 그렇고 헬스케어도 그렇고 이러한 연결을 하는데 바로 이 반도체 설계 부분에서 만약에 밀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왜?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인공지능, 반도체 칩 설계가 중요해 보이죠. 그죠? 6G, 여기 들어가는 반도체 중요해 보이죠. 로봇에 들어갈 반도체 중요하죠. 카메라에 들어갈 반도체, 그리고 헬스케어에 들어갈 반도체. 다 반도체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 반도체들이 최근 트렌드가 뭐냐면 작고 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작고 효율은 좋게. 그리고 처리 속도는 빠르게.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설계의 핵심이거든요. 작게 만들었는데 전력은 적게 먹고 가장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반도체 설계를 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반도체 설계를 잘한다 못한다? 못한다.
실제 이것이 드러나는 게 최근에 있었죠. 2019년도에는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반도체 설계를 포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다시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얼마나 취약하냐? 갤럭시 내년에 S23 모바일 AP에도 대부분 퀄컴 칩이 들어간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애플의 핸드폰, 아이폰하고 지금 경쟁력이 안 되니까 뭘 자신들이 설계한 반도체 칩을 포기하고 바로 퀄컴의 칩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삼성전자가 내년에 선보일 차세대 플래그십 스마트폰, 플래그십 스마트폰이란 건 대표하는 스마트폰이라는 거예요. 고성능이겠죠. 갤럭시 S23에 들어갈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의 대부분 퀄컴 스냅드래곤 8 2세대가 탑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 자체 AP인 엑시노트는 일본 모델군에만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 플래그십 스마트폰 엑시노트가 원하는 수준의 품질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관측이 된다. 업계에서는 스냅드래곤 고가폰 엑시노트가 중저가폰이라는 이미지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삼성전자의 시스템 지금 현재 LSI 사업부 AP 설계 역량 부족, 지금 현재 파운드리 사업부의 수율 안정화 문제가 해결이 이재용의 뉴 삼성 시대의 최우선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라는 내용이죠. 여기서 가장 크게 삼성이 잡지 못했던 건 발열이라고 합니다. 이런 전력 소모라든가 좀 빠른 연산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가장 부족한 게 발열이라고 이야기가 솔솔 나와주고 있어요.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반도체 기본 설계도 그렇고 발열 부분에서는 역시나 발열과 효능 이 성능 부분에서는 누구에게 밀리는 모습이에요? 애플에게 엄청나게 뒤처지는 모습입니다. 이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요. 실제 이번에 과거부터도 문제가 된 게 삼성 휴대폰 발열 원인 반도체 설계냐 생산이냐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죠. 이제 발열이 엄청난 문제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문제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2019년도에 포기하셨던 새로운 반도체 설계가 다시 시작되는 듯합니다. AP 솔루션 개발팀 신설 갤럭시 전용 AP 개발이라는 내용인데요. 신규 팀을 신설하고 이 AP를 새롭게 지금 현재 설계하고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모습이죠. 다만 이 결과가 빠르게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여러분 이게 뚝딱 하면은 돈을 단기간에 엄청 투자한다고 해서 나오는 기술이 아니에요. 거의 아이디어성 이 기술이기 때문에 해당 지금 이제 기술이 완성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최소 굉장히 빨라도 2년이라는 이야기가 들 만큼 굉장히 단기간에 효과를 내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지금 이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이게 생각보다는 빠르긴 힘들 것 같아요. 생각보다 결과가 나타내기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전 예상하는 이유가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요런 것 때문입니다. 결국엔 많은 인재들이 반도체 설계 분야에 들어가서 연구하고 결국 모든 결과물을 내놔야 되잖아요. 인재들이 중요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떻죠? 우리나라의 똑똑한 학생들이 반도체 공돌이라고 보통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예, 지금 현재 갑니까? 안 갑니다. 서울대 황철성 석좌 교수 반도체 인재난 진짜 원인은 교수 부족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수도 부족합니다. 근데 더 크게 문제가 뭐냐면 학생도 부족합니다. 왜 그런 거냐면 서울대 신입생 자퇴가 80%, 이공계 의대 가는 중간 정류장이라는 내용인데요. 결국 서울대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탑 클래스인 서울대, 연대, 고대 결국에는 탑 클래스에 있는 학교들에서 학생들이 결국 어디로 갑니다. 의대로 다 가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의대 경쟁률이 가장 높죠. 예전부터도 그랬지만 그러니까 왜 그런 현상이 나와주게 됐느냐. 여러분들 요즘에는 100세 시대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100세까지 넘어간 시대인데 이 100세 시대에 만약에 반도체를 내가 설계를 통해서 엄청난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반도체 학부에 만약에 들어가요. 반도체 학부에 들어가서 삼성전자라는 최고의 반도체 기업에 취업했습니다. 그리고 40대부터 퇴직을 고민합니다. 퇴직을 고민하는 거예요. 예. 이 기업에 다니면 내가 얼마나 길게 다닐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정말 내가 공부도 잘하고 정말 내가 미래를 바꿔볼 수 있을 만한 생각을 하면서 이런 이 엄청난 그 생각을 가지고 기업에 입사를 했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서 40대, 50대 퇴직, 조기 퇴직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이제 40대 50대 뭐 된다라고 하면 이제 와서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뭐 하고자 하는 뭐 직업을 바꾸는 게 생각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대기업에 들어가 봤자 40대 50대에 퇴직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이거 답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평생 직장을 얻을 수 있는 의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차라리 결국 의사들은 그래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벌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똑똑하신 분들 다 의대로 쪽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서울대 자퇴생이 다 의대로 가는 현상들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학생도 없고 교수도 없는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새로운 지금 현재 반도체 설계를 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외에서 많은 인재를 영입한다라고 이야기가 또 나와주고 있긴 한데요. 일단 대한민국 국내 기업인 만큼 대한민국 국내에서 인재가 확보되지 않는 이상은 이 AP 개발이 정말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것보다 좀 현실적인 부분은 무엇이 있겠느냐?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삼성전자가 매출을 낼 수 있는 방법 하나 있긴 합니다. 바로 뭐냐면 애플의 성공을 기원하는 건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 애플 지금 경쟁사인데 애플이 다 점령하고 애플이 다 차지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애플이 만약 이번에 내놓는 메타버스 기기가 성공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제가 말하는 성공은 모든 사람들이 다 끼는 정도는 아니고 게임 시장을 주도할 정도의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게임 시장 이 콘솔 게임 혹은 컴퓨터 지금 이제 PC 게임을 주도할 수 있을 만한 만약에 기기를 VR 기기를 XR 기기를 내놓는다라고 한다면 이 메타버스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게 될 겁니다. 메타버스 시장이 커지게 되면 가상 공간의 시장이 커지는 거예요. 가상 공간의 시장이 커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서버가 필요합니다. 방대한 서버가 필요해요. 이 방대한 서버에는 좀 더 효율적이고 좋은 반도체 칩, 이 처리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서버용 DDR5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DDR5 램을 생산하는 게 바로 누구다? 바로 지금 이제 삼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삼성이 생산하는 건 아닙니다. 먼저 DDR5 인텔이 CPU 일단 두뇌를 생산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만드는 DDR5 램 같은 경우에는 손과 팔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모리 한파 삼성 SK 돌파구는 서버용 DDR5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애플을 뒤따라가는 전략 그리고 애플을 뒤따라가기 위해서 반도체 발효를 잡는 새로운 설계가 빠르게 나오는 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2, 3년 정도는 걸릴 것 같고요. 엄청 빨라봤자 좀 현실적으로 삼성전자의 매출 실적에 대한 가능성을 엿보기 위해서는 애플의 메타버스 시장 성공, XR 기기의 성공이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발표가 되는 게 이번 연도 1분기 1, 2, 3월 안쪽으로 XR 기기가 나온다. 뭐 늦어도 한 4월 달에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솔솔 돌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 삼성전자를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번 연도 4월에 애플에 내놓는 지금 이제 XR 기기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해당 키워드를 생각하시면서 주식시장에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세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내용들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추가적인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물론 있어야겠죠.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게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지만 디테일적인 부분이 조금씩 시대가 변하면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변하는 흐름에 맞춰서 새로운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들이 궁금하다. 몇 월 달에 삼성전자가 반등 상승할지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을지 키워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요. 매번 올라오신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전략을 잡아 나가시는데 설명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뭐 결론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결국 3월 지금 이제 시장을 따져봤을 때는 3월에서 6월 사이 그리고 지금 딱 보셔도 3월에서 한 4월 사이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하다. 이건 시장에 삼성전자의 저가 영향을 끼칠 만한 타이밍이 나올 것 같고요. 3월에서 4월 정도 사이에 애플의 기기가 성공할지 말지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올 것 같으니까 해당되는 시기에 가장 집중해 보면서 이 시기에 둘 다 긍정적인 사인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께서 과감한 추가 매수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당장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좀 더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하시는 전략이 가장 좋아 보여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나는
이러한 삼성전자의 전략도 물론 중요한데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삼성이 최근에 가장 적극적으로 한 것 중에 로봇 투자가 적극적이잖아요. 그죠? 사실 제가 로봇 관련 종목들을 어제 말씀드렸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가 어제 분명히 주목해야 된다. 눌림목을 잡아야 된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오늘 또다시 14포인트 또 튀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수익이 단기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제가 어디서 이재진의 사학 갈래리 어플리케이션에서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총 3가지의 여러분들께 무료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요. 무료 컨텐츠가 진행되고 있는데 바로 뭐냐면 무료 급등 추천주. 예를 들어서 오늘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있다라고 하는 걸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투자하시면 이렇게 단기적인 수익 우리가 다 올라 10%, 20%, 30% 다 보자는 게 아니에요. 한 3에서 5% 단기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제시해드리고 있고요. 시장에서 해외 시장 어떻게 됐고 시장 변동 요인 주요 지표도 어떻게 됐으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전일자 상승 종목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종목들을 투자해야 될지 오늘 주요 뉴스와 제 의견, 주요 뉴스 제 의견들 적어드리면서 시장에 대한 바라보는 시선 어떤 관심 종목들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여러분들께 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드리는 장전 시황을 통해서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100%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자 시장에 가장 주목할 만한 이슈 종목들 뭐 금 관련 종목들 있으면 이슈와 함께 관련된 종목들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도움 드리고 있는 게 2023년도 2배 급등 후보주라고 해서 제가 자료집을 따로 만든 게 있거든요. 저희 팀에서 보시면 삼성 로봇 총정리라고 해서 삼성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 로봇 섹터가 왜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 자료집을 통해서 한눈에 정리해 볼 수 있을 만한 것 그리고 관련 종목들까지 쭉 정리해 놨거든요. 자료집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그 밑에 바로 제가 이번에 중요하다고 하는 AR, VR, 애플의 AR, VR 관련된 기업들도 제가 한눈에 정리해서 볼 수 있도록 정리해서 해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관련된 종목들도 전부 다 알아가실 수 있도록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으니까요. 급등 추천주의 공지글에 지금 이제 한 3번째에서 4번째 정도에 있는 2배 급등 후보주까지 알아가시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런 어플리케이션 무료 컨텐츠들 다 이용하고 싶자 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에서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에서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삼성 핸드폰의 구글 플레이 스토어일 거고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앱 스토어일 거예요. 지금 현재 우측 상단에 돋보기 버튼 클릭하시고 검색창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맨 처음 나오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무료 다운로드 버튼 설치하시고 들어가셔서 무료 다운로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앱 스토어에서도 동일하게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제 어플리케이션 나오니까 무료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 누르시고 들어오셔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해당 화면이 나오고요. 해당 화면이 나오면 해당 화면에서 무료 급등 추천주 장전시황 포착지 자료들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모두 다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 여기 유료 서비스 전혀 없습니다. 다 무료로 진행해 드리는 컨텐츠니까 걱정 마시고 들어오셔서 많은 분들 다운로드 받으시고 많은 수익들 보시는데 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주식 시장에는 100%라는 없습니다. 하지만 높은 확률이라는 건 분명히 존재하고요. 이 높은 확률은 성실함으로 만들어집니다. 적어도 80% 이상의 수익률을 시장에 대한 예측 그리고 수익률 종목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되는 내용들 매일매일 시청하시면서 여러분께서 반드시 시장에 대한 핵심 근본 그리고 수익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영상 마무리 보도록 할게요. 저는 다음 영상에 좀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께서 구독 버튼 못 누르실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무료 어플리케이션까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오늘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